이혼이 가장 빨리 끝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방효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협의 이혼이 있고, 그 다음에 이혼 조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이 있습니다. 각각의 설명과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협의 이혼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당사자들끼리 원만하게 의사가 합치가 될 때 각각 합의를 해서 그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게 아니고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숙려기간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는 숙려기간 1개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한 사람은 굉장히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조금 헷갈려 한다. 이럴 때 겨우겨우 합의를 해서 이혼을 하기로 의사합치가 되었는데 이제 이 숙려기간 동안 상대방의 마음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 숙려기간 이후에 일정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서 정말 이혼할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때 분명히 이혼하기로 한 상대방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어쨌든 원만하게 협의가 가능할 때에는 변호사 비용도 들지 않고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협의 이혼의 또 다른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당사자들끼리 일반인들끼리 협의를 한 거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정하지 못했을 확률이 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육비를 너무 많이 주기로 해서 좀 감액하고 싶다든지 양육비를 너무 적게 받기로 해서 증액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재산분할을 알고 보니까 내가 제대로 협의를 못한 것 같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양육비 감액, 증액, 심판 청구, 그 다음에 재산분할을 소송 이런 것으로 결국에는 소송을 하게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혼 신고 후에 재산분할을 소송으로 다시 정할 수 있는 거는 이혼한 때로부터 2년 내에만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이제 소송처럼 막 싸우자 모드는 아니고 이제 협의로 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 보통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은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이제 당사자들끼리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은 합의가 됐지만 어떤 일부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서 조정 절차를 거쳐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조정해보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 도움 없이 당사자가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이제 추후에도 나오는데요. 이 조정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이제 조정 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조정 기일에 당사자와 변호사들이 같이 출석을 하고요. 조정위원이 이제 나와서 각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각자가 원하는 방안을 들어본 다음에 적절히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어느 정도는 이쪽이 양보하고 또 이쪽은 어느 정도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세요? 소송으로 가면 요러요러한 결과가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합의를 하면 합리적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중간에 객관적인 조정위원이 각각의 당사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같이 가서 지금 조정위원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법적으로 합리적인지 적절한 조정 방안인지 이런 것들을 당사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혼이 가장 빨리 끝날 수 있는 절차예요. 이혼 조정은 조정 기일에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안이 마련이 돼서 조정안이 성립이 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도장 찍고 나 여기에 동의한다. 이 조정사항에 동의한다. 라는 도장을 찍고 나오면 양쪽 당사자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소송도 우리 1심이 있으면 항소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소송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항소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협의이혼 같은 경우도 다시 확인하는 날에 안 나가면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혼 조정은 조정 기일에 도장을 찍고 나오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끝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 조정 다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걸리지만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는 이혼 소송이 있어요. 이 소송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데요. 이혼 조정과 이혼 소송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 이혼은 재산 분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아무리 부부라 해도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을 조회하는 것,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을 얼마씩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 절차를 조정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재산 분할의 액수가 크고 좀 치열하게 다퉈야 된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 특히 이럴 때는 소송을 가시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그 이혼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조정 신청을 했는데 조정을 해야 할 사항들이 원만하게 조정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또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재산 조회도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다투고 해서 결국엔 판사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 이혼 소송이죠.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혹시 내가 이혼을 잘못했나? 라는 그런 고민은 앞으로 하실 일이 없다라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이제 오래 걸리죠. 재산 분할까지 다투고 하면 사실 1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변호사들이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 조금 더 단축시킬 수는 있는데 또 상대방 변호사의 업무 처리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혼의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역시 이혼 조정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빠르고 신속하고 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조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장 찍고 나오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정 절차를 거칠 때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